네, 반갑습니다. 전문가 국가대표입니다. 자, 오늘 9월 16일이죠. 수요일 공개 방송을 간단히 남겨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한 2주 정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수요일 방송을 남겨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방송을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마지막 공개 방송을 남겨드렸던 그 시점이 언제냐,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요 부분입니다. 여기 이때 방송을 남겨드렸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고 살짝 이제 반등하고 있었던 그 흐름이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급락 후에 좀 반등을 했던 자리였는데, 제가 이때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저도 사실 가물가물하죠. 뭐라고 정확하게 했는지. 저도 이제 방송을 다시 돌려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기랑 비교를 제가 해드렸어요. 여기랑 이때랑 비슷하다. 이렇게 단기 급락이 나왔는데, 시장의 여러가지 뭐 정황들, 기술적인 흐름, 수급 흐름, 시중의 어떤 지금 뭐 예탁금 규모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외국인 형님들의 선물 매수 기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적 선물 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때와 마찬가지로 단기 급락 이후에 반등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드렸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어떤 이런 궤적인지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박스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박스권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살아나면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시장은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그죠? 제 예상이 또 정확하게 거의 맞았습니다. 정확한 걸 다 이 시점과 고점 저점 뭐 이런 걸 다 맞출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슬슬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위로 고개를 들면서 또 나가려고 하고 있죠. 결국에는 여기랑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때랑 비슷한 것 같다. 급락하고 나서 반등은 나왔는데, 여기서 뭐 바로 쭉쭉 갈 것 같지는 않고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우상향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뭐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가긴 갔어요. 다음날 빠졌고, 다음날 주가가 살짝 빠지기도 했고, 뭐 출렁출렁하고 이때 또 급락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그림보다는 더 강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때보다도 더 빠르고 더 강하고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좋다.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대신에 제가 이제 종목 섹터별로 예상해드렸던 부분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저는 틀린 건 틀렸다고 인정을 해요. 그때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시장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모든 종목이 공평하게 가지 않고 주도 섹터가 더 치고 가고, 안 되는 종목은 더 지루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런 종목도 있죠. 잘 가던 게 더 잘 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안 가던 게 계속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주 계속 안 가죠. 얘는 그냥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포스코, 그냥 안 되던 종목 계속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해가지고 잘 될 확률은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근데 최근에 보시면 그렇다고 잘 되던 종목이 다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기존 주도주, 기존 주도 섹터,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런 애들이 계속 가는 장은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최근에 안 가죠. 최근 쉬고 있어요. 카카오도 쉬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쉬고 있어요. 삼성 SDI도 쉬고 있어요. 근데 뭐가 가냐? 안 가던 놈 중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가는 거야, 이렇게. 안 가던 놈 중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는 이제 최근에 잘 가기 시작한 놈이죠.
이런 게 잘 가다 보니까 시장이 좀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안 가던 놈 중에 가는 종목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한통운, 얘는 끝까지 안 가던 놈이거든요. 계속 아주 지루하던 놈인데 이제 갑자기 튀어나가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이런 거 눈에 띄더라고요. 포스코 ICT, 제일 안 가던 놈이에요. 이런 것들 제일 안 가고 그냥 아주 기미도 없던 종목이 갑자기 발동이 빵 걸리더니 무섭게 치고 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게 좀 나와요.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봤지만 안 가던 종목이라고 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안 가던 종목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는 건 안 가는 건 안 가요. 계속. 또 뭐 조선주 볼까요? 뭐 대우조선해양, 얘는 그나마 조금 올라왔는데 뭐 지루하죠. 이런 종목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 어때요?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은 뭐 기존 주도주를 해도 수익이 빨리 안 나고, 응? 안 가는 걸 해도 수익이 안 나고, 안 가는 것 중에서 갑자기 급등할 거를 딱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확률적으로. 응? 더존 비전 같은 종목도 사실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굉장히 안 가고 지루하던 종목인데 얘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이렇게. 예. 어려워요. 장이 굉장히 어려운 좀 국면으로 9월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이런 종목을 맞췄다고 칩시다. 여기 샀어요. 기가 막히게 이런 종목을 샀어. 또 홀라당 팔면 의미가 없죠. 여기서 홀랑 팔으면은 뭐 이게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는 종목을 먹어야 되는데 또 의미가 없어요. 이걸 또 안 팔고 버티자니, 예, 또 모든 종목이 이렇게 갑니까? 아니죠. 또 가다가 빠지는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어렵다. 예, 굉장히 어려운 코스인 게 분명하고, 물론 저희는 이제 수익을 많이 꾸준히 내고 있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데서 경험했던 시장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있다는 거죠. 이때처럼 수익을 크게 내기가 조금 어렵다. 네, 어려워졌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데 또 이제 올 뭐 9월 말이나 10월 달은 어떻게 바뀔지 봐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까지 시장 상황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음 주 그리고 9월 말 10월 달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지수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냐면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차트가 좀 쉽게 보입니다. 여기는 그냥 뭐랄까요,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순간적인 어떤 환상? 꿈처럼 지나간 이제 순간 급락 반등장이었던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 뭐 주식들의 펀더멘탈 이런 거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이때는. 예. 그래서 이런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였던 거죠. 이거 없애고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코로나 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주가가 여기서부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건 너무 과했던 거지. 1900 정도에서부터 올라왔다고 봐도 돼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추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추세를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거냐, 이건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까 봤던 데대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면 안 좋은 거, 여기가 안 깨지면 괜찮은 거, 이렇게 저는 이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괜찮다고 봤던 거고, 여기서도 미증시 급락할 때 괜찮다고 봤던 거예요. 추세가 안 깨졌잖아. 추세가 안 깨졌고, 더군다나 미증시가 막 폭락하는데도 안 깨고 있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외국인들이 저렇게 미국이 폭락하는데도 우리나라 추세를 깨지 않도록 선물을 매수해서 지수를 받쳤단 말이죠. 9월 초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선물 하루에 5천억, 3,800억, 7천억씩 매수했습니다. 이때 9월 4일날도 이때도 외국인들이 엄청 선물 많이 매수했어.
그럼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고 외국인 수급 살아있으니까 괜찮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을. 그럼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지금도 지금 자리도 문제가 없다.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고 외국인 수급이 바뀐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매일 올라갈 수는 없죠. 여기도 보시면 이때 갈 때도 보시면 이 정고점을 가기 전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정고점 가면은 흔들리고, 정고점 가면은 흔들리고, 정고점 돌파했다가 다시 흔들리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넘어갔어요. 그 뭡니까? 이 정고점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저항, 수급적인 저항,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화를 하고 아주 단계적으로 잘 소화해서 간 거죠. 아주 양호한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고 양호한 겁니다. 너무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막 급등해 버리면 크게 빠져요. 뭐처럼, 미국처럼, 응? 미국처럼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막 돌파하고 쭉쭉쭉 가잖아요. 이렇게 미국 S&P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미국이 여기서 정고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갔으면 이렇게 급락 안 하죠. 근데 그냥 돌파 쭉 해가지고 쭉 가니까 쿡 빠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갔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난 8월 중순에 형성했던 정고점 자리죠. 코스피. 여기 바로 돌파하기 쉽지 않지. 예? 거기다가 최근에 뭐 한 일주일 정도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덕분에 일주일 이상 쭉 올랐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보다는 또 출렁 하고 또 갈 듯 말 듯 하면서 이러고 가는 게 가더라도 오히려 자연스럽고 더 좋은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여기가 깨져버리면 이제 그건 안 좋아지는 어떤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가 이 추세가 깨진다.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도한다. 현물, 선물 갑자기 매도하기 시작한다. 추세가 깨진다. 이거 조심 시그널.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코스피가 2000 깨고 1900, 1800 이렇게 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추가 하락 어떤 조정장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때는 조금 발 뺐다가 다시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이런 흐름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미리부터 앞서 나갈 필요는 없어요. 저런 흐름이 이번에 나올 거다, 뭐 언제 나올 거다, 이거 앞서 나갈 필요는 없어. 대신에 뭐 이제 조금 이제 10월 하반기로 들어서면 우리나라 이제 증시 특성상 하반기 때 좀 약한 경우가 많고요. 양도세, 주식 양도세, 세금 기피 목적에 대한 어떤 매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중소형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10월달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자리를 소화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생각보다 빨리 돌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때처럼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소화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시장이 완전히 꺾이는 흐름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리고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왔다 갔다 조정 받을 때 외국인 수급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선물 기조 바뀌는지 안, 잠깐 매도하는 건 괜찮아요. 뭐 그렇다고 외국인이 매일 살 수는 없으니까 규모와 기조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들의 흐름 봐야 돼요. 주도주, 네이버, 카카오 또는 뭐 삼성전자 또는 뭐 LG화학, 삼성 SDI 이런 쪽 기존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들이, 또는 현대차도 있구나, 현대기아차, 이런 쪽이 흐름이 꺾이는지 아니면 이어지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제가 과거부터 자주 시장이 좀 아리까리할 때 여러분들한테 자주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이때 4월 5월달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 뭐라고 했냐면, 신고가를 갱신하는 시가총액 상위 대표주가 있다면 그거는 시장이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같은 애들이 신고가를 막 뚫고 가고 있었어요. 신고가를 뚫어요 막. LG화학도 그때 그랬고, 삼성 SDI도 그랬고. 근데 그때 시장은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 시장 끝나는 거 아니야? 야, 이게 다 올라서 이제 빠지는 거 아니야? 하락장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락장이 올 것 같으면 저런 신고가 대형주들이 안 나옵니다.
이거 장은 가는 장입니다. 강세장입니다. 여전히 미리 섣불리 앞서 나갈 필요 없습니다. 하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대차가 오늘 신고가를 뚫어버렸습니다. 물론 뭐 오늘 하루만 가지고 모든 걸 다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내일도 봐야 되겠죠. 내일 갑자기 뭐 개파락해서 폭락하면 그건 뭐 당연히 안 되는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니까. 지금 이런 흐름이 대표주 신고가는요 쉽게 안 나와요. 그렇게 아무 때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시장은 지금 좀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필요는 있다. 대신에 전고점 저항이 살짝 거슬릴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신고가 뚫어내고 5일선 위에 있잖아요. 오늘 좀 흔들리긴 했는데 이 흔들린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여기 위로 그냥 쭉 올라가면 5일선 이격도 쭉 벌어져가지고 너무 과열이잖아. 그러니까 살짝 흔들려서 5일선이랑 만났죠 오늘. 예? 5일선 만났잖아. 얼마나 예뻐요 이게. 이렇게 가야지 잘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5일선 만나서 5일선 이렇게 타고 가면 좋아요 장이.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5일선을 위로 벗어나서 쭉 가면,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 이거는 이제 슈팅 구간이다. 슈팅 각도를 가파르게 세우면서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 이제 언제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끝나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 라고 했죠. 그죠? 흔들렸잖아 이렇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5일선 타고 갈 때는, 또는 뭐 11선도 괜찮아. 11선 타고 갈 때는 괜찮은 거예요. 여기가 고점인가? 이런 거 미리 할 필요가 없어. 받지도 않아요 하나도. 이러다가 아예 꺾이거나 아예 무슨 확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가서 조심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제 다시 각도를 세워서 이격도를 좀 벌리면서 슈팅이 나오면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도 오늘은 좀 단기 어떤 연속 상승에 대한 조정, 단기 연속 상승에 대한 조정도 있었고, 또는 900포인트 오늘 살짝 돌파했다가 꺾인 건데, 900포인트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저항에 대한 인식, 차익 실현 매물 소화, 뭐 그런 것들. 오늘 장중에 뭐 북한 관련 이슈도 좀 있긴 했는데 뭐 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쭉 더 올라가서 과열이 좀 다시 발생하면 이때처럼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가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거는 근거가 있는 조심인 거예요. 그냥 막연한 뭐 겁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항상 중소형주들은 하반기, 특히 겨울, 연말, 이렇게 연말 되면은 코스닥 말고 코스피 소형주로 볼까요? 코스피 소형주 보면 연말에 주로 또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왜 흔들리냐? 세금 기피, 대주주 기피성 매도가 나오는 건데요. 뭐 자세한 거 생략할게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궁금하시면. 중소형주들이 특히 그래요. 차라리 대형주 괜찮아. 대형주 볼까요? 대형주는 연말, 이게 월봉입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빠지진 않아요. 이렇게 연말에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작년에 연말에 더 올라버렸고, 연말에 더 올라서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물론 빠진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대형주, 우량주 쪽은 좀 괜찮은데 중소형주 쪽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뭐 주식을 다 팔고 다 떠난다 벌써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주식 보유하는데 점점 비중을 중소형주를 줄여서 좀 대형주, 대표주 라인으로 비중을 서서히 더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모르겠고, 그냥 시장 많이 올라서 불안하고 연말 어차피 위험하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부터 주식 다 팔고 그냥 쉬어도 저는 된다고 봐요. 뭐 어차피 머리 꼭대기까지 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뭐 9월 말부터 10월 주식을 다 팔고 연말 쉬세요. 연말 쭉 쉬고 12월 한 뭐 중하순에 오셔도 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뭐 저희는 이제 저희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모를 리스크에 대비해서 중소형주 비중보다는 대형주 비중을 키우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 주도주 섹터도 일부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새롭게 부각될 만한 종목도 갖고 있고, 좀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도주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다 되는 장이 아닙니다. 응? 그렇다고 안 가던 종목, 바닥권 종목을 산다고 해서 그 종목들이 다 가는 장도 아니에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한 종목 몰빵하면 당연히 안 되죠. 네.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돼. 기존 주도주 유형도 일부 보유, 그리고 이제 좀 바닥권에서 새로운 모멘텀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도 일부 보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계좌를 좀 밸런스 있게 맞추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현금 비중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예, 현금이 좀 있으면 나중에 시장이 다시 흔들릴 때, 그죠? 여기 정거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할 때, 이럴 때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현금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오늘 좀 특징주로 오늘 좀 흔들렸잖아요. LG화학이 오늘 뭐 회사 분사가 내일 뭐 결정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지금 이 분사 얘기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예정이 뭐 충분히 예고됐던 일인데 이제 이번에 임박한 거죠. 내일 결정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뭐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 그리고 뭐 물적 분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신생 법인을 뭐 바로 IPO해서 상장시킬 거냐, 아니면 좀 비상장으로 끌고 갈 거냐, 또는 뭐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뭐 분할 비율이 몇 대 몇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지금은 현재 물적 분할 가능성 높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데, 아무튼 몰라요 뭐가 될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불확실성 회피에 대한 목적으로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뭐 분사 자체는 악재는 아닙니다. 그 악재되는 일을 왜 해요? 그러니까 악재는 아닌데, 이론적으로는 악재가 아닌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다 보니 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뭐 내일 장 정도에서 잘 받쳐지면, 이거 뭐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하나의 중심을 잡고 있는 주도주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좀 받쳐내면은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도 문제가 별로 없는 거고, 뭐 2차전지 쪽, 소재 쪽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BM,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종목들 있죠.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뭐 큰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물론 뭐 LG화학이 분할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좀 안 좋아진다고 하면 그 영향이 뭐 소재주나 다른 회사로 전이되지는 않아요. 근데 LG화학의 사정이지 다른 회사가 분할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제가 계속 뭐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있고요. 그다음 네이버 카카오도 뭐 이런 자리 기회라고 저는 봐요. 60일선, 네이버 60일선 기준 안 깨면 기회죠. 카카오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쪽도 다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바이오 쪽도 괜찮은데 이제 워낙에 바이오는 각계 전투가 심하다 보니까 뭐 바이오가 좋다고 해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온 모스코텍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부담스럽죠. 이런 거는 이런 건 지금 이제 따라갈 자리는 아니고, 뭐 ABL 바이오 같은 거 저희가 수익이 많이 냈었어요 최근에. 이런 것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사면 수익 안 나요. 올라갈 때 따라가면 수익이 잘 안 나고, 이렇게 바닥권에 돌릴 때 이런 데서 매수하면은 수익이 나더라. 바이오 종목들이 탄력이 워낙 강하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볼 필요가 있고, 삼천당자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조정 나오면 또 한 번씩 이렇게 수익 기회를 주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입니다. ABL 바이오, 삼천당자 이런 것들 모멘텀이 다 있어요 하반기에. 그다음 셀트리온 축도 기본적으로 다 괜찮다고 보고요. 충분히 쉬었고 실적 괜찮고. 그다음에 자동차 쪽 봐야 됩니다. 자동차는 봐야 되는데, 현대차가 이제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월화수 지금 뭐 따라가기엔 조금 그렇고요. 나중에 조정이 또 나오면 현대차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뭐 만도, 그 이하의 부품주들도 대부분 봐야 되는데, 저는 아무튼 너무 중소형 부품주보다는 이제는 좀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좀 안전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게임 쪽은 최근에 뭐 N소프트가 일단 뭐 계속 기준이 있죠. 기준인데 아직 좀 바닥을 더 다지는 구간 같고요. 길게 보면은 뭐 기회 구간이 될 수 있겠죠. N소프트뿐만 아니라 뭐 컴투스도 하반기 모멘텀이 있어요. 컴투스도.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저희 VIP에서 수익 내고 나왔거든요. 이거 이번에 수익 내고 어려운 장에서 수익 내고 나왔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뭐 12만원 전후 이하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좋은 매수 타임이 또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컴투스도 네오위즈 이런 종목도 흐름이 괜찮아요. 네, 그래도 추세가 꾸준히 지켜지면서 60일선 타고 수렴 충분히 했죠. 이런 것들도 모멘텀이 괜찮고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게임 괜찮아요. 그러니까 BBIG가 뭡니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속해져 있는 종목 중에 좋은 종목은 봐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자동차, 그죠?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이런 쪽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업종이 많아요. 너무 좋아서 탈이야 오히려. 바이오도 잘 나가지, 배터리도 잘 나가지, 인터넷도 좋지. 거기다 갑자기 삼성전자 지금 화웨이 수혜로 반도체 좋아지지, 5G 좋아지지, 스마트폰 좋아지지. 야,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뭐 안 볼 수가 없는데, 저는 삼성전자도 물론 괜찮은 종목이고 당연히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종목인데, 얘가 지금 전고점에 걸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넘어가기 쉽지 않다. 바로는 못 넘어갈 것 같아. 바로는 중기로는 넘어갈 것 같은데 바로는 못 넘어갈 것 같아서, 이쪽을 보기보다는 삼성전자 모멘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밸류 체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메모리 반도체다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뭐 테스트 후공정 업체라든지, 저희 그래서 VIP에서는 최근에 테스나 수익 많이 냈거든요. 테스나에서 삼성전자를 매매를 꼭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호재가 나오면 테스나 같은 종목을 우리가 사서 단기간에 막 15% 수익 낼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이거 14% 15% 뭐 급등했죠. 이런 게 있고, 예를 들어 뭐 5G다. 그 5G에서는 뭐 KMW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5G, 삼성전자 5G랑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죠. 에이스테크 이런 애들은 좀 많이 올라서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쪽은. 그래서 당연히 삼성전자 모멘텀은 이쪽이 맞는데, 저는 얘는 당분간 좀 안 보고 있어요. 에이스테크 이제는 차라리 뭐 서진 시스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서진이나 아니면 뭐 RFHRC나 RFHRC는 이제 막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좋을 때 삼성전자 말고 그 이하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 관련주도 많아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왜 올라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최근에 왜 올라온 겁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무슨 뭐 다른 가전사업부? TV가 잘 팔려서? 그거 아니에요. 뭐 그쪽도 나쁘진 않은데, 최근에 급등한 이유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호재가 나왔죠. 화웨이랑 뭐 엮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또 반사 수혜를 보게 됐어요.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5G도 마찬가지. 5G 쪽에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그 수주를 따냈죠. 굉장히 큰 규모로. 그러니까 올라온 거예요. 갑자기 이때만 해도 안 좋다가. 그럼 비메모리랑 5G가 핵심인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모멘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하에 있는 부품주, 장비주를 매매하더라도 그쪽을 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업종은 제가 이제 굳이 저는 그렇게 비중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중심 섹터로 웬만하면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또 다음주 방송 때 좋은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